57세 항공사 기장, 은퇴 후 막노동 노후는 남 얘기인 줄 알았다. 하늘을 날던 내가 공사장에서 삽질을 할 줄이야. 57세까지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는 한때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세계를 누비던 사람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긴장감, 기장의 자부심, 고급 호텔에서의 숙박과 넉넉한 급여. 그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다.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진 퇴직금, 예상보다 적은 연금, 그리고 퇴직 후 밀려오는 경제적 불안. 설마 내가 다시 육체 노동을 하게 될 줄이야. 김 씨는 요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는 여유롭게 골프를 치며 여행 다닐 줄 알았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1. 은퇴 준비 너무 늦게 시작했다. 김 씨는 현역 시절 고액 연봉을 받으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첫 번째 실수, 계획 없이 쓰기. 그가 받은 월급은 많았지만 소비도 컸다. 해외 근무 시절 가족을 데리고 다니며 좋은 호텔에 묵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게 일상이었다. 나중에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문제 없겠지라고 안심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그 예상과 달랐다. 두 번째 실수, 연금만 믿고 있었다. 연금이 나올 거라 믿었지만 기장으로 근무한 시간이 짧아 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도 월 20만 300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 남짓? 대기업이나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금은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다. 세 번째 실수, 재취업을 너무 쉽게 봤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못 구할 리 없지. 그는 항공 관련 강사나 컨설턴트 자리라도 금방 구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력서는 넣어봤지만 연락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막노동이라도 해야 했다. 2. 은퇴 후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다. 김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은퇴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사례 1. 55세 금융회사 임원, 퇴직 후 치킨집 창업했다가 망한 사연. 이 모 씨 55세는 금융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다. 주변에서 다들 창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경쟁이 치열했고 경험 없이 덤볐다가 몇 년 만에 빚만 남았다. 교훈, 퇴직 후 무작정 창업하면 위험하다.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가 필수다. 사례 2. 60세 공무원, 연금만 믿었다. 생활고에 빠진 현실. 김모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다.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다. 병원비, 자녀 결혼 비용, 생활비까지. 결국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실수였어요. 교훈,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반드시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 사례 3. 62세 퇴직자, 작은 일이라도 일하며 삶의 균형을 찾다. 정모 씨 62세는 퇴직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꾸준히 일하면서 작은 수입이 쌓였고 생활의 리듬도 되찾았다. 일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무력감도 없어졌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적은 돈이라도 벌면 삶이 안정된다. 3. 은퇴 후 제대로 준비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은퇴 후 막노동을 하느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느냐는 결국 미리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비 습관부터 바꿔라. 젊을 때부터 소비 습관을 잡아야 한다. 나중에 벌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소득원을 분산하라. 연금, 부동산, 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퇴직 전에 재취업 기회를 만들어라. 퇴직 후 갑자기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다. 미리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건강을 관리하라.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의 노후 준비되지 않았다면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후 준비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57세 항공사 기장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보며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라. 퇴직 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언. 57세 항공사 기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이제는 은퇴 후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은퇴 후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 심리적 착각과 경제적 현실. 사람들은 자신의 은퇴 이후 삶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래 낙관 편향 아프터미점 바이어스이라고 부른다. 즉, 나에게만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심리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통계적 사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40% 이상이 빈곤층에 해당한다.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이러한 착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착각. 실제로는 연금이 부족하고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든다.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와 가족 지원 비용이 발생한다. 일자리는 많다는 착각.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 나이 제한, 업무 적응력 문제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10년 후의 자신을 현재보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년 후 우리의 경제적, 건강적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다. 즉, 지금이랑 비슷할 거야 라고 방심하면 위험하다. 2. 은퇴 후 경제적 붕괴를 막는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 경제적 문제를 피하려면 단순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 지출 구조를 바꿔라. 소비 패턴 재설정. 많은 사람이 소득이 줄었는데도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이다. 가성비 소비 습관을 들이자. 허용 소비. 고급 브랜드, 불필요한 큰 차, 명품보다 실속 있는 소비가 중요하다.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고정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자.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어도 고정비는 계속 나간다. 월세,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반복되는 고정비를 줄이면 장기적인 안정이 가능하다. 사례. 58세에 퇴직한 한 직장인은 은퇴 후에도 대형 SUV를 유지하다가 결국 경제적 압박으로 팔고 경차로 바꿨다. 월 유지비가 30만 원 이상 줄어들면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다. 이 소득을 다변화하라.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수동 소득 패시브 인컴을 만들자. 연금 이외에도 월세 수입, 배당금,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을 미리 준비하면 심리적,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사례. 55세에 퇴직한 한 전직 교사는 은퇴 후 수익이 없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찾아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월 10만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서 연금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과학적 근거.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 즉,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건강을 지켜라. 의료비 폭탄을 피하는 법. 건강이 곧 돈이다. 나이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미리 건강을 관리하면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례. 6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한 남성은 병원비로
월 50만 원 이상 지출했다. 하지만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한 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유지하자.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공식품 줄이고 단백질 중심 식단 유지. 정기 건강검진 필수. 과학적 근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을 잘 관리한 60대는 80세까지 병원비 지출이 30% 이상 줄어든다. 즉, 건강관리는 단순히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3.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57세 항공사 기장의 사례처럼 누구도 노후 빈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그 차이는 미리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 핵심 정리. 지출 구조를 바꾸고 허용 소비를 줄여라.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준비를 해라. 건강을 지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라.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당신의 은퇴 후 삶,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60세가 된 김영수 씨가 명가 퇴직하던 날 회사 동료들은 박수를 쳐주며 그렇게 말했다.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68세부터 받을 수 있다며 다들 이제부터 인생 이막이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영수 씨는 새벽 4시 반에 마트로 출근하는 일용직이 되어 있었다. 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퇴직금은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 의료비로 이미 바닥이 났다. 그렇게 그의 은퇴 후 삶은 시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쟁이었다. 이건 결코 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860만 명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삶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금 받아도 부족한 이유,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에 기대를 겁니다. 퇴직하면 매달 연금이 나오니 어찌 되었든 최저한의 생활은 가능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9만 원에 불과하고 여성은 그보다 훨씬 적은 39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임대료, 식비, 약값 등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한 달을 버티는 것도 벅찹니다. 사례 1. 교사 출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64세 여성의 현실. 이혜숙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퇴직한 후 매달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드는 돈만 50만 원, 요양 간병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어 결국 이 씨는 마트 계산대에 다시 섰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줄은 몰랐어요. 사례 2. 월세 45만 원, 전기요금만 20만 원 66세 자영업자 부부의 고백. 정인수 씨 부부는 50대 중반까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폐업 이후 수입은 끊기고 생활비는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두 사람 합쳐 110만 원, 하지만 월세 45만 원, 전기가스요금, 통신비만 해도 벌써 70만 원을 넘깁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배달 대행 알바합니다. 아내는 콜센터 단기직 알아보고 있고요. 정 씨는 인터뷰 끝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례 3. 대기업 출신 58세, 택배 분류 알바 중 은퇴는 사치가 된 시대. 유명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채우고 퇴직한 박정훈 씨는 퇴직 당시만 해도 자신이 은퇴 실패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유학비, 주택 대출 상환, 노모 병원비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모든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배 분류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소형차로 대리운전 알바까지 병행 중입니다. 몸이 힘든 건 참겠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건 쉽지 않더군요. 당신의 노후 준비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끊기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퇴직 이후에도 계속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즉 임대 수익, 소액 자영업,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 혹은 작은 투자 수익이라도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없다면 일하다 죽는 노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 설계가 필수입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최소 2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 연금 금융 배당, 연금 소액 온라인 수입 등 최소 2개 이상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지출 통제력이 수입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소비 습관을 미리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방 고갈됩니다. 노후에도 일할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건강, 지식, 기술을 꾸준히 관리하고 최소한의 노동 수익은 남겨두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지옥 같은 생존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현금 흐름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내 노후의 미래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통장에는 매달 흐르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현금 흐름 제로의 충격을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딱한 이론보다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9만원, 여성은 그보다 적은 39만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약 130만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이건 기초생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기본 보조수단일 뿐 주수 입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은퇴 전에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5060대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1. 소액 배당 투자. 실제 사례 60세 은퇴 후 자녀 학비 부담에서 해방된 김정환 씨는 1억 원을 고배당 주식과 리츠 REITS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5%, 매달 평균 40만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확보했죠. 핵심 팁 삼성 FL리츠, 맥쿼리 인프라, KT&G 같은 연 46% 배당률의 안정적인 종목부터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주의사항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면 안 됩니다. 목적은 매달 배당이라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방법 2. 온라인 소규모 사업 1인 미디어,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등. 실제 사례 58세 여성 박모 씨는 블로그에 건강 관련 글을 올리고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건강식품을 추천하면서 월 2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니 1년 만에 월 50만원대로 늘었고요. 핵심 팁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경험이 없어도 본인의 삶 기능, 건강관리, 절약 노하우 등을 주제로 시작해보세요. 글을 잘 쓰지 않아도 진정성만 있으면 수익이 생깁니다. 주의사항 초기에 큰 돈 벌 생각은 버리세요.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작은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자산이 됩니다. 방법 3. 은퇴 후에도 가능한 소일거리 5. 시니어 파트타임. 실제 사례 62세 남성 이 씨는 자격증을 따서 주택관리보조원으로 주 3일 근무, 월 8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큰 노동 강도가 아니라 건강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다고 해요. 추천 직종 공동주택 관리인, 도서관 사서 보조, 시니어 택배, 실버케어 도우미, 공공근로 등. 핵심 팁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단, 포함나 워크넷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고령자 친화 일자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사전 교육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준비 시간을 고려하세요. 3.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건강과 지출 관리. 건강은 노후 현금 흐름의 기초 체력입니다. 아무리 수익원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흔한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은 치료 기간도 길고 지출도 큽니다. 실천 팁 매주 3회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소식만 꾸준히 해도 건강 유지 가능성은 급상승합니다. 씀씀이는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은퇴 후 고정비를 확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가족 결합 알뜰폰으로 월 10만원 이상 절약, 자동차 유지비 경차로 전환 또는 차량 공유, 식비 외식 줄이고 공동체 급식 활용, 전기세 에너지 효율 개선 등만 해도 월 수십만원 아낄 수 있어요. 은퇴는 소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 통제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4. 전문가가 강조하는 노후 생존의 3대 전략. 국민연금 전략. 연금은 기본 바닥 자금입니다. 여기에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수단 12개 이상을 꼭 붙이세요. 자기 몸값 유지 전략. 건강기술 자격증, 온라인 역량이 있어야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 전환 전략. 은퇴 후에도 현역 때 쓰던 방식으로 소비하면 금세 바닥납니다. 은퇴는 소비를 줄이는 생활 구조 개편이 동반돼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래 3가지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항목별로 적어보기. 내가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무엇인지 리스트로 정리하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7일 안에 실행해보기. 한 번의 거대한 도약보다 작은 실천이 노후 생존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노후는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60대 은퇴한 한인들 왜 다 LA, 달라스, 애틀란타로 몰려가는가? 충격 이유 공개. 은퇴라는 단어 참 묘하죠. 아, 이제 그만 일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은퇴를 맞이한 한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 떠난 지 수십 년,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자녀 키우며 살아왔는데 막상 일을 내려놓고 보니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 덮쳐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생활 환경이 너무 낯설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계속 살자니 집값, 생활비, 의료비 부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은퇴한 60대 한인들이 특정 도시들로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LA, 달라스, 애틀란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도시들일까요? 단순히 한인 교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돈과 직결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LA 여전히 한인들의 제2의 고향. 먼저 로스앤젤레스 LA입니다. 솔직히 LA는 집값이 비싸고 세금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도 은퇴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함과 공동체 때문이죠. LA 한인타운에 가면 한국 마트, 한국 병원,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있습니다. 영어가 서툰 70대 어르신도 언어 장벽 걱정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한국식 반찬 가게에서 김치, 나물, 국까지 다 사 먹을 수 있으니 생활이 편합니다. 결국 편안한 노후라는 게 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LA에 계속 거주한다는 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죠. 그래서 일부는 LA에서 살다가 생활비 부담을 못 이기고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라스 저렴한 집값과 새로운 기회의 땅. 그 다음은 텍사스 달라스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달라스는 한인 은퇴자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렴한 주택 가격과 낮은 세금 부담이죠. 예를 들어 LA에서 100만 달러는 있어요. 구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달라스에서는 절반 이하 가격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집 한 채 팔고 두 채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게다가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을 받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장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흥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달라스에는 최근 젊은 세대 한인 이민자들도 많이 모여들고 있어 교회나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사회적 연결이 끊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죠. 애틀란타 따뜻한 날씨와 낮은 생활비의 매력. 세 번째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낮은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추운 날씨보다 온화한 기후가 생활하기 편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날씨가 건강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애틀란타의 주택 가격과 생활비는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크지 않은 이들에게는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 애틀란타는 그 점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틀란타에는 한인타운이 점점 성장 중입니다. 마트, 식당, 병원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60대 은퇴자들이 정착하기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실 사례 1. LA를 떠나지 못한 68세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40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 LA 한인타운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김씨 아내는 영어가 서툴러 병원이나 은행 업무를 혼자 보기 어렵습니다. 또 김씨 부부가 다니는 교회와 오랜 지인들이 모두 LA에 있어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집세와 생활비가 연금 수입을 넘어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자녀의 지원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정서적 안정이더라라는 김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현실 사례, 이 달라스로 이주해 새 삶을 찾은 62세 박 씨. 박 씨는 30년 가까이 LA에 살다가 은퇴 후 달라스로 이주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택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LA에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달라스 교외에 큰 단독주택을 마련하고도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은퇴 이후에도 금전적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달라스에 새로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 사례 3. 애틀란타로 내려가 건강을 되찾은 65세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뉴저지에서 살다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도 있었고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도 애틀란타로 이주했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편안한 몸과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도시 선택의 세 가지 기준. 전문가들은 한인 은퇴자들이 도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경제적 부담 집값, 세금, 생활비가 노후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와 병원 접근성이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은퇴 후 고립감을 막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나 지인 네트워크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결국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익숙한 LA에 남거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달라스나 애틀란타로 이동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 결국 삶의 무게중심이 답이다. 은퇴 후 어디서 살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 함께한 이웃과 교회가 있는 LA가 답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달라스가 답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기후를 생각한다면 애틀란타가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도시 선택의 기준은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돈이냐, 건강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냐. 누구에게나 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은퇴 후에도 한인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이 여전히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60대 한인들이 여전히 LA, 달라스, 애틀란타로 모이고 있는 것이겠죠. 은퇴 후 도시 선택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 솔직히 은퇴 후 도시 선택은 집값이 싸다더라 하는 단순한 이유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주거비용, 의료 서비스 접근성, 생활비 수준,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규모죠.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1. 주거비용 집 한 채가 노후 재정의 성패를 가른다.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집값입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단독주택을 유지하려면 최소 80만 1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면 달라스 교외에서는 35만 50만 달러 선에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죠. 애틀란타 역시 40만 달러 전후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지 비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LA 같은 대도시는 재산세와 보험료만 연간 1만 달러 이상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텍사스나 조지아는 평균적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걸 고려하면 집값 차이는 단순한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매달 지출 구조 전체를 바꾸는 요인입니다. 2. 의료 서비스 병원까지 거리 30분 이상이면 큰일 난다. 60대 이후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접근성입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떤 보험을 쓰느냐,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달라스는 최근 한인 이민자 유입으로 한인 의사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 진료가 가능하다는 건 영어에 약한 6070대 은퇴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애틀란타도 마찬가지로 한국계 의사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있죠. 팁을 하나 드리면 은퇴 전 반드시 매더케어 메디케어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안과, 장기 요양 서비스는 기본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 상당수가 별도의 보충 보험 메디갭이나 애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는데 도시마다 보험사와 의료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3. 생활비 월 2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의 함정. 많은 분들이 미국 은퇴 생활비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더라라는 말을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LA 평균 은퇴 가구 생활비는 월 3, 4, 0달러 안와 약 40만 550만 원 수준입니다. 집을 소유했느냐, 렌트냐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물가와 의료비를 고려하면 결코 싸지 않습니다. 달라스 생활비가 약 월 2, 500달러 약 27만 340만 원 정도로 주거 비용이 낮아 LA 대비 30%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평균적으로 월 2, 5,030달러 약 34만 400만 원 선인데 기후가 온화하고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실제 체감 지출은 더 줄어듭니다. 즉, 단순히 월 얼마면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삶의 수준과 도시 물가를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4. 한인 커뮤니티 은퇴 후 고립감을 막는 가장 큰 힘.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이유만 보고 도시를 옮겼다가 외로움 때문에 다시 LA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가 서툰 70대 은퇴자가 달라스로 옮겼는데 병원 진료나 행정 업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한국인 의사와 지인이 많은 LA로 되돌아온 사례가 있죠. 따라서 도시를 선택할 때는 한인타운의 규모와 활동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노인회,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하면 은퇴 후에도 사회적 고립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 은퇴 3년 전부터 거주지 탐방. 은퇴하면 이사해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은퇴 전 최소 3년은 관심 있는 도시를 직접 가서 살아보는 게 좋습니다. 단기 렌트라도 해보고 병원, 마트, 교회 등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재정 시뮬레이션 필수. 현재 자산집, 연금, 저축과 예상 지출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매달 생활비의 25배, 30배 정도를 준비해야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와 거리 고려하기. 은퇴 후 자녀와 얼마나 가까이 살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왕래가 가능한지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달라스 생활비가 싸다고 해도 자녀가 뉴욕에 있다면 결국 장거리 이동 비용과 정서적 거리감이 문제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함정. 싸다는 말만 믿고 옮기지 말기. 주택은 싸도 의료비나 교통비가 예상보다 많이 드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결정하지 말기. 텍사스처럼 주 소득세가 없어도 재산세나 보험료가 높으면 결국 비슷해집니다. 은퇴 후 소득 구조 확인하기. 연금, 사회보장연금, SSA, 임대 수입 등 본인 소득 구조에 따라 도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은퇴 후 어디에 살지는 절대 정답이 없다.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달라스, 건강과 기후를 생각한다면 애틀란타, 익숙함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면 LA가 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 건강, 사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 30년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7세에 개인 택시 몰기 시작. 3년 뒤 그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퇴직 후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 번쯤은 품는 질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명함이 사라지고 직장이라는 소속도 없어지면 막막함이 먼저 밀려오죠. 이제는 출근할 곳도 누군가 필요로 해주는 느낌도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고민합니다. 운전이라면 자신 있고 시간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당장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죠. 실제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남성들 사이에선 개인 택시가 은퇴 후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3년 후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남겼을까요? 현실은 냉정하다. 개인 택시의 기대 vs 현실. 개인 택시는 분명 단기간에 시작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기대와는 다르게 몸은 더 고돼지고 수입은 들쭉날쭉하며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외로움은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살펴볼게요. 사례 1. 서울 강서구 57세 김호 씨. 택시만 타면 손님은 줄고 허리는 무너졌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퇴직 후 바로 개인 택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면허비만 8천만 원 가까이 들었고 중고 택시를 사서 운행을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에 2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자 운전 시간이 줄었고 손님이 없을 땐 1시간 이상 길가에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겨 병원도 자주 가게 됐고요. 돈은 들어오는데 내 몸이 먼저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택시했나 싶었죠. 결국 2년 반 만에 택시를 접고 지방에 있는 소형마트 아르바이트로 전향했습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사례 2. 인천 부평구 59세 박오 씨. 택시로 빚부터 갚고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박 씨는 퇴직 당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대출이 1억 넘게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 개인 택시를 선택했고 중고 면허와 차량을 리스 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며 3년간 죽기 살기로 일했고요. 초반엔 하루 순수익이 20만 원 정도, 한 달에 40만 4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비 줄이고 식사는 도시락 싸 다니며 해결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갔고요. 그렇게 3년 만에 대출 거의 다 갚고 지금은 오전에만 운전하고 오후엔 손자 봐주러 간다고 합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안 했으면 빚 때문에 인생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웃을 수 있죠. 사례 3. 경기 수원 60세 이호 씨. 수입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었어요. 이 씨는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후 혼자서 조용히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기에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이라는 게 사람 많이 만날 것 같지만 대부분은 무관심이에요. 말도 안 섞고 인사도 안 해요. 가족은 다 출가하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자 점점 무기력해졌고 우울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개인 택시는 접고 지역 복지센터에서 상담 봉사일을 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가 가진 가능성. 물론 개인 택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정기 수입이 필요한 분들에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운전을 좋아하고 시간 관리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마지막 희망이나 편한 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3가지는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 전 반드시 점검할 3가지. 1. 체력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가? 장시간 운전은 척추, 눈,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평소 운동 습관이 없었다면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고정 비용과 수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면허 구입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수수료 등 고정비가 많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순수익이 나는지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3. 고립감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에 약한 사람은 심리적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택시 일 외에 다른 소통 활동이나 취미가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일자리, 자신에게 맞는 형태가 중요하다. 개인 택시는 누군가에겐 벼랑 끝에서 인생을 다시 일으킨 기회였고 누군가에겐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은퇴 후 일자리의 형태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묵묵히 하는 일이 맞는 사람, 누구와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게 좋은 사람, 돈보다 시간과 자유가 더 중요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라는 접근은 은퇴 후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3년 후 웃고 있을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인가? 57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한 김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은퇴 후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방식, 정체성, 건강, 심리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수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자기의 셀프 마이너스 언더스탠딩가 중요한가? 1. 은퇴 후의 삶은 직업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다. 직장인 시절엔 회사가 일상을 결정해 줍니다. 출퇴근 시간, 역할, 책임, 보상까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 방식, 수입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며 어떤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까지 고려해야 하죠. 뇌과학자 데이비드 라크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요소를 SCARF 모델로 정리했는데요. 그중 핵심은 자율성 오타너믹과 소속 가마리엘 ATDNESS입니다. 즉, 은퇴 후 일을 선택할 때는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주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자기이해 부족은 우울증과 심리적 고립을 부른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장기 연구인 행복 연구 그랜트 앤드 글루크 스터디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와 자기 수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사회적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에너지를 얻는가에 대한 인식 없이 선택한 일은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향적인 사람이 하루 12시간 낯선 사람을 상대하는 택시 업무를 한다면 수입보다 심리적 소진이 훨씬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3. 체력과 정신력은
일의 방식에 따라 소모도가 다르다. 개인 택시처럼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일은 허리 눈관 절집 중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시야각이 좁아지며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운전자들의 뇌 반응 속도는 평균 30% 감소하며 장시간 운전 시 허리 디스크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 수면 패턴, 운동 습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 선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전 잘하니까가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맞는 은퇴 후 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 나는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편안한가? 를 물어보자.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한가? 팀 안에서 움직일 때 에너지가 생기는가? 고정된 장소가 좋은가? 이동하면서 일하는 게 맞는가? 몸을 쓰는 게 편한가? 머리를 쓰는 게 익숙한가? 이런 질문들이 적성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점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라이프 스타일 기반 직업 목록을 비교해보자. 라이프 스타일 추천 직업 예시. 활동적이고 야외 활동 선호 배달, 농업 보조, 마을버스 운전, 도시락 배송.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선호 독서실 도서관 관리직, 재택 번역 글쓰기, 택배 분류. 사람들과 대화 좋아한 마트 안내, 카페 운영, 상담 도우미, 문화센터 강사. 체력 자신 없고 시간 유동적 유튜브 운영, 중고거래 사업, 전자책 쓰기, SNS 운영. 3. 작게라도 테스트해보는 실험을 하자. 퇴직 직후 바로 개인 택시나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단기 플랫폼 노동, 체험 교육, 멘토링 제도 등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고나라로 중고거래, 실험 재고 없이도 가능한 소규모 판매. 이에 택시 대신 대리운전 앱 알바로 테스트 장시간 운전 적성 체크. 이에 은퇴자, 커뮤니티 참가, 다른 은퇴자들의 실제 후기 청취. 결론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일이 나를 살리는가이다. 우리는 살아온 수십 년간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공식이 바뀝니다. 이제 직업은 삶의 의미를 만드는 수단, 자존감을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일자리 선택의 핵심은 돈보다 먼저 나를 아는 것입니다. 57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한 사람의 3년 후가 웃음일지 눈물일지는 택시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이 나에게 맞는 선택이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묻고 시작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